나는 유정아 50세.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다. 사람들은 나를 냉철한 투자 감각을 지닌 강남의 거물급 건물주라 칭한다. 하지만 불과 5년 전 나는 그저 남편. 민준 50세의 완벽한 성공 뒤에 숨어있던 이름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 25년은 한편의 성실한 성공 신화였다. 민주는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시작해 지금은 수도권에서 이름을 떨치는 중견 건설사 성민이앤드시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영리했고 나는 헌신적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그의 아침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요구를 묵묵히 견뎌냈다.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면 나는 그의 의상부터 넥타이 색깔까지 직접 골랐다. 민준이 밖에서 단 하나의 걱정거리도 없이 뛸 수 있도록 나는 가정을 철옹성처럼 지켰다. 나의 청춘과 모든 열정은 오직 민준의 성공이라는 재단에 바쳐졌다.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 당신은 내게 행운의 여신이야. 그가 가끔씩 건네던 이 달콤한 말은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그의 성공을 대표하는 고급 장식품이 되는 것에 만족했다. 강남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 운전기사가 딸린 외제차, 주말마다 이어지는 해외여행. 모든 것이 완벽했다. 우리는 세간의 부러움을 사는 워너비 부부였다. 하지만 쉰줄에 들어선 민준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서 삶의 동반자가 아닌 낡은 구속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늘 불안했고 어딘가를 향해 갈망하는 듯했다. 나는 그저 중년 남성의 흔한 권태라 여겼을 뿐 그 불안이 나를 향한 배신의 서곡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균열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민준의 해외 출장 횟수와 기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정아, 베트남 신도시 개발 건이야. 프로젝트 운명이 달렸어. 한 달은 현지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여보, 인도네시아 거래처가 급하게 터졌어. 다음 주에 바로 출국해야 해. 나는 걱정했다. 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제와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 보냈다. 하지만 그는 통화에서 늘 피곤함이나 짜증을 숨기지 않았고 시차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나의 외로움은 극에 달했지만 나는 성공을 위한 희생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서재를 정리하다 그의 여권 케이스 안에서 접혀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낯선 호텔의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그가 급한 중국 출장이라며 떠났던 기간이었다. 숙박 정보 2인 조식 포함 스위트룸. 비고 룸서비스, 샴페인, 여성용 바디오일. 여성용 바디오일. 내가 쓰지 않는 달콤하고 가벼운 향의 오일이었다. 내 가슴에 차가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모든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출장용 서류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20대 여성의 글씨로 보이는 손으로 쓴 카드를 발견했다. 사장님, 이번 출장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성공이에요. 빨리 돌아와서 우리 아기 소식 전해요. 사랑해요, 민준 오빠. 하은 올림. 사랑해요, 민준 오빠. 우리 아기.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25년 동안 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세월이 이 20살 넘게 어린 여자의 달콤하고 비열한 글씨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민준에게는 지루한 족쇄였고 20대 여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단 말인가. 하은, 23살. 민준의 회사 격리팀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 그녀는 내가 회사 모임에서 얼핏 본 적이 있었다.
밝고 해맑은 미소, 긴 생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릇파릇한 젊음. 나는 즉시 민준의 운전기사를 불러 추궁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실토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해외 출장에 격리팀 하은 씨를 동행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사장님 개인 별장에도 주말마다 함께 가셨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하은이는 단순한 내 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스케줄을 꿰고 있었고 민준의 사업적 불안감을 영악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은 아직 젊고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하은이의 진짜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막대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원했다. 민준의 성공이 정체기에 접어들고 내가 50대에 접어들면서 민준이 느끼는 중년의 위기감을 하은은 간파했다. 그녀는 그 불안감을 이용해 민준에게 자신이 성공을 위한 젊은 부적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최종 무기는 임신이었다. 임신을 통해 민준의 모든 재산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차지하려는 소름 끼치는 계산이었다. 나는 그 모든 진실을 깨달았을 때 내 25년의 삶이 이 20대 여자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민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밤 나는 식탁을 차리지 않았다. 차가운 거실 테이블 위에 나는 모든 증거물을 올려두었다. 민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공기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내 앞에 섰고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를 노려봤다. 하은이, 임신, 설명해봐요.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절망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모든 감정이 얼어붙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민준은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그래. 맞아. 다 알았군. 이제 와서 숨기지 않아. 그는 소파에 앉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의 태도는 마치 내가 그의 삶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라는 듯 했다. 나 하은이 사랑해. 그녀는 나에게 당신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젊음과 열정을 줘. 그리고 아이까지 생겼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민준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내 귀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25년을 바친 아내야.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 청춘을 모두 희생했어. 이혼 절대 못해줘. 나는 당신의 불륜을 모든 거래처와 주주들에게 폭로할 거야. 당신의 가식적인 기업가 이미지를 내가 박살낼 거라고. 나는 광기 어린 분노로 눈물을 쏟아냈다. 민준은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하은이와의 미래에 몰두해 있었다. 민준은 나를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잖아. 당신이 나한테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젊음의 보상. 원하는 만큼 해주겠어. 그의 제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열해서 나는 말을 잃었다. 좋아. 그럼 이혼해주면 전 재산 전부 너에게 주겠다. 그는 손가락을 꼽았다. 지금 살고 있는 최고급 아파트, 내 명의로 된 예금과 주식, 심지어 회사 지분 일부까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당신 명의로 넘기겠어. 위자료 명목으로. 당신은 나에게서 족쇄만 풀어주면 돼. 민주는 자신이 던진 돈에 내가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나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20대. 아내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이라 여겼다. 그는 내가 탐욕스러운 여자로 남아 그에게서 떠나주길 바랐다. 그리고 이 거래 뒤에는 하은이의 비열한 계산이 있었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하은이는 민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였다.
오빠, 빨리 이혼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그분은 늙어서 이 돈 못 불려요. 금방 흥청망청 쓰거나 투자 실패로 날릴 거예요. 오빠는 능력 있으니 다시 벌면 되잖아요. 오빠 사업에 걸림돌만 없으면 돼요. 저는 아기를 낳고 오빠의 옆자리에서 새로운 재산을 같이 만들 거예요. 하은이는 내가 받은 재산이 결국 민준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돈은 잠시 맡겨둔 돈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민준이 재산을 나에게 모두 넘겨야만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것을 알고 이 비열한 거래를 부추겼다. 나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짓밟은 민준과 하은이에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후회하지 마요, 민준 씨. 당신의 탐욕스러운 선택이 당신에게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도끼가 서렸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세우고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두 사람에게 지독한 복수를 설계할 새로운 유정아였다. 민준은 서둘러 모든 재산을 내게 넘기고 하은이를 데리고 자신의 사업체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의 눈에는 자유와 승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에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탐했던 금고는 이제 텅 비어 있는 상태이며 그 빈 금고가 그들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이혼 후 나는 철저히 변했다. 과거의 나약하고 남편에게 의존적이던 유정아는 죽었다. 내 아내는 민준과 하은이에게 받은 지독한 배신감이 나를 움직이는 차가운 에너지가 되었다. 나는 가장 먼저 서울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강남 외곽의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낡은 건물을 매입했다. 이 돈은 내가 25년 동안 피눈물로 번 대가다.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겠다. 나는 5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처럼 독하게 공부했다. 밤을 새워 경제서적을 읽고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들었다. 남편의 밥상을 차리던 섬세함은 이제 수십억이 오가는 투자시장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바뀌었다. 1단계 투자, 나는 당시 침체기였던 IT 벤처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민준이 항상 무시했던 뜬구름 잡는 사업 분야였다. 나의 분석은 정확했고 2년 후 그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나는 원금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2단계 투자, 내가 매입했던 낡은 건물 주변에 정부 주도 대형 개발 호재가 발표되었다. 건물 시세는 급등했고 나는 막대한 임대 수입까지 얻게 되었다. 5년 만에 나의 자산은 이혼 당시 민준에게 받은 금액의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나는 강남 유지의 두 채의 꼬마 빌딩을 소유한 명실상부한 월 수천만 원의 순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투자자 유정아가 되었다. 나는 가장 비싼 옷을 입었고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 눈빛은 철저하게 냉정했다.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찬란하게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였다. 내가 하늘로 치솟는 동안 민준과 하은의 삶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준은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하은이의 끊임없는 명품 요구와 사치를 감당하지 못했다. 하은이는 자신이 꿈꾸던 사모님 생활이 현실이 되지 않자 민준에게 매일같이 독서를 퍼부었다. 당신은 사기꾼이야. 나한테 강남 아파트랑 현금 준다고 했잖아. 유정아. 그 늙은 여자가 가진 돈도 다시 못 벌어오는 무능력한 남자 주제에 하은이의 사랑은 민준의 돈이었고 돈이 사라지자 사랑도 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준의 회사는 자금줄이 막히면서 위기를 맞았다. 핵심 자금을 나에게 모두 넘긴 탓에 회사의 부실을 메울 방법이 없었다. 그를 믿고 따르던 거래처와 직원들마저 떠났고 성민이 앤드씨는 결국 부도를 맞았다. 민주는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은 파산자가 되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은이의 행동은 더욱 비열했다. 그녀는 민준이 파산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민준을 떠났다. 그녀는 가장 이기적인 계산을 했다. 더 이상 민준에게서 얻을 것이 없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남긴 것은 빚, 절망, 그리고 버려진 상실감뿐이었다. 민준은 하은이라는 젊음의 덫에 걸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몰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참했다. 그날은 나의 두 번째 빌딩에 입주하는 고급 갤러리 계약을 마친 날이었다. 나는 5년 전 민준이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코트를 걸치고 우아하게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의 뒤에서 낯설고도 소름 끼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아, 유정아. 나야. 내 팔을 거칠게 잡는 손길. 나는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내 눈앞에는 헝클어진 머리때 묻은 낡은 점퍼, 깊게 팬 주름으로 범벅이 된 남자가 서 있었다. 온몸에서 며칠 씻지 않은 듯한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는 민준이었다. 불과 5년 전 나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냉정하게 돌아섰던 그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영혼까지 파산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나야 당신 남편이었던 사람. 나 사업 다 망했어. 하은이 그 여자가 날 버렸어. 돈만 보곤 꽃뱀이었어. 나는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면서 모텔과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어. 민주는 내 코트 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진심 어린 회한이 아니라 살기 위한 비굴한 구걸이었다. 정아, 제발 당신 돈 많잖아. 내가 그 재산 다 당신한테 줬잖아. 당신 건물 중 빈 방 하나만 전세로 내어줄 수 없겠나? 아니, 보증금 1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나 좀 살려줘.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비참한 모습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나의 눈빛은 동정이 아닌 완벽한 심판자의 시선이었다. 나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를 내려다봤다. 민준 씨, 당신은 나에게 재산을 주고 젊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택한 그 젊음의 대가로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죠. 내가 이룬 이 모든 성공은 당신이 나에게 준 돈이 아니라 당신의 배신이 나에게 불어넣은 투지와 도끼 덕분이에요. 민주는 울부짖었다. 당신도 알잖아. 하은이가 얼마나 비열했는지. 그 여자가 나를 조종하고 속였어. 나는 피해자야. 당신에게 죄를 지었지만 당신은 그래도 정이 있잖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순간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동정도 베풀고 싶지 않았다. 2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던 아내를 20대 경리에게 모든 재산을 바치면서 버릴 때 당신에게 정이 있었나요? 당신은 나의 헌신을 낡은 족쇄라며 조롱했어요.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얻으려 했던 하은이의 탐욕에게 짓밟힌 거예요. 나는 지갑에서 새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이 아닌 그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족쇄라 했던 남자의 몰락을 기념하는 값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권리도 내가 당신을 도울 의무도 단 1%도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생은 돌고 돌아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었고 그 운명은 나에게 찬란한 영광을, 당신에게는 가장 비참한 파멸을 안겨주었어요. 배신의 대가는 이렇게 쓴 법이에요.
이제 그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내 차가 도착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랐다. 차장 밖으로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울 엄두도 못 내고 망연자실 서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내 차는 강남의 중심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은 찢어진 마음이었지만 나는 그 조각들로 강철보다 단단한 새 삶을 만들어냈다. 나의 복수는 차갑고 잔인했으며 무엇보다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 유정아의 최후 독배. 나는 50세에 다시 태어났다. 나를 짓밟고 떠난 그들이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듯이 나의 삶은 이제 그 어떤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민준과 하은이여, 당신들이 탐했던 재산은 내 손에서 수백 배로 불어났고 당신들의 욕망은 결국 당신들을 영원한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권선징아.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가장 성공한 여성으로서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살 것이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공감하고 즐거움을 나누실 수 있는 이야기를 정성껏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거나 잠시나마 소소한 재미를 선사했다면 딱 한 가지만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필요한 좋은 영상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